네. 옷이 안 바뀌었죠. 그만 찍고 집에 가려다가 안 되겠다. 학생들이 요것만 듣고 나선 감질 날 것이다. 하나 더 찍자. 하나 더 찍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으로 슈드까지 찍고 오늘 조동사 끝내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옷이 그대로입니다. 예, 슈드 합시다. 슈드 참 중요합니다. 슈드는 수능에 3번 났습니다. 수능에서 조동사 문제는 몇 번 났나 하면 3번 났어요. 슈드 몇 번 났다고요? 3번이에요. 이상하게 교수님들이 슈드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동사는 슈드만 3번 났지 딴 거는 전혀 안 났어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를 한번 세 문제를 분석해 가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 1번 올바른 행동 당연한 행위입니다. 올바른 행동 당연한 행위를 슈드로 쓴다. 각주 7번 한번 볼까요? 각주 7번 조언을 하는데 적합하다. 요거는 우리가 조동사 제일 앞에 했죠. 조언을 할 때 그냥 일반적 조언이면 슈드를 쓰는데 좀 더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뭘 쓴다? 뭘 쓴다? could. You could do that, you could do this. 예, do that, do this. 이런 식으로 could는 대안이 많을 때. 대안이 없을 때는 should. could와 should가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고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성, 협박성을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You better come back home. 기억나죠? had better를 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조언, should입니다. 좀 당연성의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당위성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죠. 자, should와 똑같은 것은 oughto입니다. ought 빨리 발음하면 oughta 그러죠? oughta. ought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ought, oughta. have to가 더 강하고요. must가 더 강합니다. 예문 한번 보시면 8시 전에 저녁을 먹어야지. 뚱뚱해지지 않으면 8시 전에 먹어야 된다. 마들들은 말이죠. 모델들은 말이죠. 6시 이전에 6시 이후에는 밥을 안 먹는다 그러죠. 살찌니까. 저는 밤 12시 이후에도 먹는데. 그렇죠? 8시 전에는 살찌지 않으면 안 먹어야 된다. 당연한 조언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should have pp 나왔죠? should have pp. should가 oughto와 같으니까 should have pp는 뭐하고 똑같을까요? should를 oughto로 갈아치우면 ought to have pp와 같겠죠? should하고 ought는 여러 가지 면에서 똑같습니다. 따라서 should have pp도 ought to have pp와 똑같습니다. 뜻이 뭡니까? 이거 모르는 학생 별로 없죠? 고3 학생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뭐뭐 해야 했었는데 담배를 끊어야 했었는데 끊었어 안 끊었어요? 안 끊었죠. 따라서 should have pp는 뭐뭐 해야 했었는데 라는 뜻인데 못했다라는 느낌이 좀 첨부되어 있죠. 정리하면 뭐뭐 해야 했었는데 못했다. 이게 should have pp입니다. 그 옆에 뭐라고 쓰냐면 94년 99년 94년 should가 2번 왔는데요. 둘 다 should have pp를 했습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내고 싶은 조동사가 얼마나 많은데 왜 should만 갖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99년 내신 분이 94년도 기출문제를 검토하는 것 같아요. 왜 하고 많은 조동사 중에 should have pp만 물고 늘어질 게 뭐 있어요? 어쨌건 2번 났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should have pp는 출제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너무 should만 났으니까. should 한 번 더 하면 얼마나 이상하잖아요. 어쨌거나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편이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했었는데 선물을 꼭 할 필요 없는데 했어. 뭐라고 합니까? You shouldn't have 그러죠? You shouldn't have. 아유 그러지 않으셔야 했는데 왜 하셨어요? 이런 뜻이죠. 실제 구어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You shouldn't have. 아 왜 그러셨어요? 그러지 말지 그랬어요. 그러지 마셔야 되는데 왜 그랬냐 그런 뜻이죠. should have pp의 정반대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 정리하면 should have pp는 should의 일종의 과거형이죠. 왜 그렇게 되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형태로 보자면 분명히 과거형이죠. 하지만 뜻은 어떻게 됩니까? 뜻은 현재의 뜻 아닙니까? 과거형이 현재의 뜻을 뜨고 있으니 이걸 좀 더 과거로 만들 방법이 없죠? 이거를 과거로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과거로 만들어야지 뜻이 과거가 되겠죠. 조동사의 기본 원리라는 거 아시겠어요? could가 현재로 쓰이는 거 우리 수도에서 말했죠? 과거형 어떻게 돼요? could have pp. may, might가 둘 다 현재였지? 과거 어떻게 만들었어? may have pp, might have pp. 기억나요? 이런 식으로 ought 뭐야? ought의 과거형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ought to have pp. had better 현재 얘기인데 had가 이미 과거형이야. 어떻게 해? 과거형 어떻게 돼? had better have pp. would rather 역시 과거형이야. 뜻은 현재야. 어떻게 해? 과거형. would rather have pp. 앞에 조동사가 이미 과거형을 띠고 있으면
과거를 만들 방법은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을 have pp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동사를 크게 나누면 조동사 부위를 과거로 만드는 것과 뒤에 있는 원형을 have pp로 만드는 방법인데 뒤에 게 훨씬 많죠. is able to가 was able to가 되면 이런 것은 앞이 과거가 되는 거지만 뒤에 have pp 붙이는 게 훨씬 많다는 거. 특히 이렇게 앞이 과거형이 되어 있으면 달리 방법이 없으니 뒤에 거를 have pp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됐죠? oughto의 부정문은 ought not to이지만 잘 쓰지 않는다. ought not to. 뭐 문어체에서는 볼 수도 있는데요. 구어체에서는 미쳤다고 ought not to 그러겠습니까? shouldn't 얼마나 편해요. shouldn't. ought not to. 생각해보세요. ought not to 누가 그래요? ought not to. shouldn't. shouldn't 편해요? shouldn't. 자, 2번입니다. 2번. 특정 동사나 특정 명사 뒤에 대절을 쓸 때는 뭘 쓴다? should를 쓰거나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97년 수능 써놓으세요. 97년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should가 3번 다 should가 났다는 얘기죠. 재밌습니다. 예. 아마 일선 교사들이 많이 참가했더라면 아마 그런 점을 지적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참가했더라도 좀 발언권이 없었겠죠. 앞으로 좀 더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도록 수능이 되면 좀 더 수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쨌간에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동의, 결정, 조언, 권고. suggest, propose, 제안하다, insist, 주장하다, order, 요구하다, command, 명령하다, agree, determine, advise, recommend, 권고하다, 권장하다. 뜻이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뭡니까? 주장, 제안, 조언 동사들이죠. 요구동사. 주장, 요구동사들이죠. 주정, 요구동사 뒤에 대절이 오면 should를 쓰던가 should를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각주 보세요. 각주 8번. 미국에서는 주로 should를 생략하며 그 경우 뭘 쓴다? 원형을 쓴답니다. 원형을 쓴다. 동사가 비동사면 거의 should를 생산한다. 거의 정도가 아니고 거의 100% 생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예문을 제가 칠판 한번 써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내용 볼게요. Tom suggested our postponing the trip.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He commanded the plan. He commanded the plan.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플랜이 아니네요. The man이네요. 죄송합니다. The man to shut the gates. The man to shut the gate. 플랜은 어디서 봤죠, 내가? 그 밑에 있나요? 없네요. The proposal to 어떻게 됩니까? Close the hospital.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Was rejected by a majority. Was rejected 같이 쓰겠습니다. Was rejected. 자, 한번 해석해볼까요? 네. 다음은 우리 보고 우리가 트립을 연기해야 한다고, postpone, 연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명령했다. The man, his man 그래도 되겠죠? 부하입니다. 부하들 보고 문을 닫아라 이렇게 명령했다. 그 다음에 proposal to close the hospital. 병원을 폐쇄하자는 그 제안은 by a majority, 다수에 의해서 거부당하였다. 이런 문장입니다. 해석은 됐죠? 자, 이때 이런 거에 또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suggested는 동명사를 쓰고 command는 목적어 투부정사 썼냐? 그렇게 쓰는 동사예요. 이런 것까지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왜 advise가 목적어 투부정사 쓰고 advise ing를 이렇게 안 쓰는 거? 목적어 투부정사를 주로 쓰는 거? 그럼 몰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suggest는. 보통 영어를 한다면 hour가 안 나오겠죠. 그냥 연기합시다. 하지만 지금 대절로 바꾸려고 하니까 의미상의 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의미상의 조를 hour라고 붙여놨습니다. 자, hour가 postponing 하는 거죠? the man이 shut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대절로 바꿔보면 앞에 건 그대로고요. 자, 소망 제한 요구 동사 뒤에 대절은 어떻게 한다? 위가 의미상의 조니까 주어 위로 바뀌고요. 뭘 쓴다고요? 무조건 should를 쓴다. 그 다음에 postpone이 되겠죠. trip. 자, 받아 쓰는 게 좀 힘드신 분은 pause 하시고 빨리 받아 쓴 다음에 다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트립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이거지. 자, should입니다. 요게 suggest, 현재형이 돼 있어도 should고 과거형이 돼 있어도 should입니다. suggest라고 shall이고 suggested라고 should인 게 아니에요. 어떤 시제만에 should입니다. 무조건 should입니다. 영국에서는 주로 should를 쓰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should가 생략되면 suggested가 과거형이니까 should가 생략되면 postpone에도 d를 붙여줘야 된다. 즉 시제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이 되지. should가 생략되면 또 무조건 원형이에요. 저게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원형.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또는 원형.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옛날에 가정법으로 거슬러 가거든요. 머리 아파요. 요새 이런 가정법 안 쓰기 때문에 이걸 가정법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런 동사 뒤에는 should 동사 원형에 동사 원형 쓰더라. 이렇게 그냥 구어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좋은 법상입니다. 됐죠? 두 번째, 그는 명령했다. 어떻게? 그 남자들이 his 명령을 부어겠죠. 어떻게 하라고? should shut the gate. 이렇게 되겠죠? should 생략하면 역시 shut 그대로 되는 shut은 뭐 shut이니까 구별도 안 되지만 어쨌건 원형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소망 제한 요구 동사 뒤에서 대절의 원형이나 수동사 원형이라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볼게요. The proposal to close the hospital. 병원을 폐쇄하겠다는 그 제안이 거부당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to 부정사가 역시 대절로 고쳐야 될 텐데 고치기 전에 딱 봤더니 이거는 proposal 뭡니까? 소망 제한 요구 동사가 아니고 소망 제한 요구 명사네요. 하하. 소망 제한 요구 동사만 그런 게 아니네요. 소망 제한 요구 명사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하. 여기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오죠? 꼭 특정 동사 뒤에만 그런 게 아니고 특정 명사, 뜻이 같은 그것의 명사형 뒤에서도 대절이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면 대절의 내용이 뭔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냄새가 좀 풍기죠? 일단 냄새만 풍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건 내용이 같으니까 대절이 똑같습니다. 대화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클로즈 하는 겁니까? 클로즈 하는 주체가 없네? 주체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hospital. 그 다음에 was 이하는 똑같죠? 네. 그렇죠? 근데 누가 클로즈 하는 건지 애매하네? 그럼 일반 주어 아무거나 we나 they 있을까요? we나 they를 쓸 수도 있겠지만 괜히 쓰려니까 좀 찝찝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 수업 잘 들어본 학생들 느낌이 오죠? 문장에서 주어가 불분명하다. 그럴 때 뭘 쓰는 거야? 주어가 불분명하다. 뭐 쓰는 거야? 주어를 쓰지 않는 걸 쓰면 되겠지. 주어를 안 쓰는 게 뭔데? 그렇지, 수동태. 주어를 안 쓰는 게 수동태냐? 능동태의 주어를 쓰기 싫어. 그러면 이 새끼가 뒤로 돌아가면 by 이렇게 되는 게 수동태 아닙니까? 이건 부사구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애버린다. 그러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the hospital.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되겠네. 만약에 여기 빈칸이 하나가 비어 있었다. 뭐 쓸래? 뭐야? hospital 앞에 나오고 close가 어떻게 돼? BPP로 바뀌고 거부당한 시점이 과거니까 이렇게 맞아? 아니죠. 똑같지. 소망 제한 요구 내용 뒤에 대절이 오면 should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 뭘 써? 그렇지. 이거예요. 학생들 잘 보세요. hospital be closed. 이상하게 보여요? 이거 이상하게 보이는 놈들은 그게 이상한 거야.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놈은 이거를 말이지 원형으로 보지 않고 과거형으로 보고 있던 놈이야.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놈은 이거를 원형으로 보지 않고 현재형으로 보고 있던 놈들이야. 이게 현재형이야? 원형이지? 현재형이 올 수 있어 저기 과거인데? 이거를 원형으로 보고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보고 있던 놈들, 이거를 원형으로 보고 있지 않고 과거형으로 보고 있던 놈들이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이거하고 이게 뭐가 다르나? 이것도 원형, 이것도 원형, 이것도 원형인데. 중요한 얘기인지 알겠죠? 원형으로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이것도 이상하지 않게 보인다 이거야. 참 재밌는 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는 놈이 아무도 없어. 이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건데. 이렇게 쓰면 안 이상한 건데 이렇게 쓰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문법이 약한 거예요. 뭐라고요? 소망 제한 요구 동사 명사 뒤에 대절은 무조건 원형! 미국에서는 원형! 토플 원형! 토익 원형! 다 원형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슈드 동사 원형 또는 원형. 영국, 미국 중에 어느 하나만 영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알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보세요. 86페이지에
it is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이런 말이 있어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제가 이 말을 상당히 쓰기 싫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문법책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썼는데 저는 용어를 좀 바꾸고 싶어요. 필요 타당성 거기 줄여주세요. 필요 타당성. 필요 타당하다, 필요하다, 타당하다, 타당하다, 적당하다, 옳다, 그러다 이런 식의 필요 타당성의 형용사가 나오면 대절 뒤입니다. 그럼 어떤 형용사가 있나 볼까요? 각주 9번 봅시다. necessary, essential 필요죠. important, vital, advisable 중요죠, 중요. natural 당연하다, right 정당하다, fair 공정하다, just 공정하다, rational 이성적이다, reasonable 합리적이다. wrong, 틀리다. 전부 다 필요 타당성에 관한 형용사들이죠. 그러네요. 요런 게 왔을 때 어떻게 된다? 다시 위로 올라가 봐. 어떻게 된다고? 대절이 나오고 대절 뒤에 should에 또 가르쳐져 있네. 각주 10번 뭐라고 돼 있어? 역시 should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되면 원형이 된다. 어머 똑같네. 한번 해봅시다. It is 영문 볼까요? It is necessary. 자, necessary. 왜요? necessary. 자, for him to answer. for him to answer. 자, 카메라에 그대로 들어가도록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문장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다. 성사니까. 그가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 자, 이거 대절로 바꿔볼까요? that 되면 for 목적이 의미상이 좋으니까 he 어떻게 쓴다? should 쓰고 should가 생략되면 어떻게 한다? answer가 되는데 should가 생략되면 he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인다. 아니죠. 무조건 answer죠. should answer 혹은 answer. 이렇게 되겠죠. 그가 뭐에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 이상하죠? 필요 타당성 형용사가 나왔는데도 뒤에 나온 대절의 원리가 똑같죠. 여기서 머리를 딱 치고 무릎을 딱 치는 학생들이 있어. 뭐다? 소망 제한 요구 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소망 제한 요구 명사도 그러고 더 나아가서 필요 타당하다는 형용사 뒤에 대절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알고 있었던 학생이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소망 제한 요구 동사 뒤에 대절에 should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학생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절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필요 타당 형용사는 소망 제한 요구 동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원리죠. 왜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가 같아? 뭐가 같아? 대절이 필요하다면 he가 answer 한 상황입니까? 아직 안 한 상황입니까? 아직 안 한 상황이죠.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죠. 우리가 연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제스트 하는 시점에서는 연기하지 않은 상황이죠. 연기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죠. 명령하는 시점에서는 문을 아직 안 닫은 거죠. 문 닫아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하고 있죠. 병원이 아직 폐쇄되지 않았죠? 폐쇄하려고 하는 제안에 대한 제안이죠. 폐쇄하자라는 제안이죠. 공통점이 뭡니까? 대절의 성격이 있네요. 이 대절의 성격이 뭡니까? 1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에 주어절의 동작을 하는 시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당위성,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자! 해야 해! 이런 식의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하자 대절,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하자 대절, 해야 대절, 하자 대절, 해야 대절을 때는 should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쓰는 겁니다. 소망 제한 요구 동사 이거 아니고 소망 제한 요구 동사건, 소망 제한 요구 명사건, 필요 타당 형사건 상관없이 하자 대절, 해야 대절에서는 should 동사 원형 쓰거나 동사 원형 쓰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읽어봅시다. Many witnesses insisted that the accident should occur, should take place, should take place. take place는 뭐 어거나 the sidewalk. 사이드웍이 아니고 크로스웍이었던 거 같아요. 크로스웍. 자, 많은 증인들이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crosswalk에서 take place. 무슨 동사? 소망 제한 요구 동사. 앞에 이디 보세요. 분명히 insist 주장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장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 should 동사 원형을 썼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제가 말하기 전에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소망 제한 요구 동사 뒤에 그런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절의 내용이 하자 대절, 해야 대절 이게 되었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증인들이 주장했다. 사고는 모름지기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야 하지. 그럼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야 되지. 당연히야 맞아. 미친 새끼들 아니고. 사고는 앞으로 이제까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여기서 일어나야 되고 그게 마땅하다, 필요하다. 미친 새끼들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증인이니까 증인들이 주장한 내용은 지가 본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던 거예요 라고 증인들이 주장했다는 얘기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아니고 이루어졌던 일이고 당위성 주장이 아니고 사실의 확인이죠. 아까 제가 주장했던 대절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죠? 주장한 것보다 사건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헤드 테이크입니다. 몇 년도 수능? 97년 수능. 97년 수능은 역대 수능 중에서 최고로 어려웠던 수능이죠. 왜냐하면 본고사가 폐지된 첫 해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문법 문제도 한 문제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웠어. 보통 그냥 주장동사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은 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다 틀리는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다? 대절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앞에 있는 동사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장이라 하더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돼야겠습니다라는 주장이면 should 동사 원형 쓰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거라면 그런 것에 적용될 필요가 없고 시제에 맞게 써주면 되는 거지. 이게 97년 수능이 낫다 이거. 알겠죠? 오늘 중요한 거 배웠죠? 소망 제한 요구 동사 뒤에 대절 이거 버려. 대절 어떻게 배워? 하자 대절, 해야 대절. 알겠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